자, 그럼 지금부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네이버 QR코드를 활용하는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이버 QR코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의 이 계정을 꼭 가지고 입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에 들어오신 다음에 네이버 QR코드를 입력을 해주면 네이버 QR코드 이 바로가기로 연동이 됩니다. 자, 네이버 QR코드 바로가기로 들어가면 네이버 QR코드 이제 이 홈이 나타납니다. 네이버 QR코드 이 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QR코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QR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나만의 코드 이미지 꾸미기, 이러한 것들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이버 QR코드 이제 홈에서요. 보시면 QR코드 홈이 있고 코드 생성, 내 코드 관리, 공개 코드, 활용 안내. 활용 안내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QR코드가 과연 뭔지, 그리고 QR코드가 어떠한 방법에 다양하게 사용되는지 지금 보시면 뭐 청첩장도 되겠고요. 나만의 이제 명함도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려동물, 애완견들에게도 QR코드에 반려동물의 어떤 그 자료를 우리가 QR코드에 입력할 수도 있고요. 모임이라든지 기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방법 중에서 특히 QR코드를 활용한 이 스마트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코드 생성과 내 코드 관리가 주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코너고요. 내 코드 관리를 가보면 제가 여태까지 QR코드를 생성해 놓은 이러한 그 데이터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모아져 있죠. 보면 스마트 교수법 하나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조회수가 다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즉시의치 제가 학생들하고 지금 QR코드에 동영상 강의를 넣어서 카카오톡으로 올려줬을 때 학생들이 이제 이 QR코드에 이 학습 데이터가 잡혀 있죠. 즉시의치 전 제작 과정의 동영상을 통계를 보면 현재 방문자 수는 100명이 들어왔고요. 총 조회수는 238건이니까 대략 100명이 약 2번꼴로 현재 즉시의치 전 제작 과정의 동영상을 살펴봤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상세 보기를 눌러 보시면요,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코드의 통계표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보면 이제 통계 요약이 되어 있고요. 방문 트렌드를 보면 날짜 수, 자, 조회수, 방문자 수, 그리고 방문자 분포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나이별로 쭉 나오죠. 그리고 성별로도 나오죠. 어떻게 이렇게 QR코드를 스캔하면 이렇게 통계 코드가 잡힐까요? 이미 네이버 계정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는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스마트폰의 번호를 입력하게 돼 있죠. 그리고 인적사항이 입력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포털 네이버에 제공해 주는 이 정보로 우리가 스캔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통계 코드가 잡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대별 조회수까지 다양하게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특히 이 QR코드에 담은 이 정보, 회사의 이 홍보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어느 정도 이 홍보의 효과가 있는지 이 통계 코드를 보면 되겠죠.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 통계 코드를 보고 현재 스마트 교수법의 QR코드의 활용의 이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어느 QR코드의 이 학습 자료를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코드 생성은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QR코드를
만드는 만드는 하나 코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QR코드를 생성을 하는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드 제목을 가보면 총 텍스트의 20자를 우리가 기입할 수가 있고요. 자, 제목을 QR코드 연습합니다 라고 가령의 제목을 쓰면 총 벌써 이제 10자의 남은 텍스트가 보이죠. 20자까지는 우리가 쓸 수가 있고요. 더 내려가 보시면 이제 기본형이 있고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기본형은 말 그대로 네이버에서 이미 테두리 컬러와 이 스킨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테두리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자, 테두리 누르면 테두리의 색이 제가 선택한 이 테두리의 이 컬러로 바뀌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이 테두리 컬러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보면 뭐 이미 이 테두리 컬러 네이버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QR코드는 가급적이면 심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이 테두리 컬러는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거의 이렇게 테두리 컬러가 없는 이러한 이제 무색의 테두리 없는 컬러를 선택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지정을 눌러보면 여기에 스킨 이미지 첨부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 로고 이미지 첨부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킨 이미지 첨부는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QR코드 및 바탕에 스킨 이미지를 첨부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좀 지저분하고 복잡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스킨 이미지 첨부하고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바탕화면에 제공해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번 선택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저의 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홈페이지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최적화는 이제 357에 357 요 최적하고요. 현재 스킨 이미지가 이 QR코드 바탕에 밑에 바탕화면에 서포트 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킨 이미지를 이렇게 첨부할 수가 있고요. 자, 스킨 이미지 첨부할 수 있고 저는 별로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중앙 로고의 이미지 첨부는 제가 많이 합니다. 특히 여러 교수님들의 개인 로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심벌이나 로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QR코드 가운데에 넣어줌으로 인해서 좀 더 나만의 이 QR코드를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이제 추가 옵션으로 가보면 이제 추가 옵션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용하게 되면 네이버의 로고 삽입. 자, 네이버의 로고 삽입인데 여러분들 네이버를 굳이 홍보하는 입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네이버 로고를 삽입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네이버의 이 로고도 역시 하단에다 둘 거냐 상단에다 둘 거냐 여러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는 네이버 로고는 뭐 개인적으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삽입입니다. 말 그대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역시 상단에다 이미지를 둘 거냐 또 하단에 둘 거냐 하는데 한번 첨부를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QR코드는 심플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QR코드 상단이나 하단에 어떠한 이런 이미지 삽입은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QR코드는
심플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미지가 커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 상당히 적은 이미지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이 이미지도 상단으로 할 건지 하단으로 할 건지 선택할 수가 있죠. 저는 여기에 이미지도 그리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 단지 이 문구 삽입은 있습니다. 이 문구 삽입은 이 QR코드가 어떠한 QR코드인지를 약간 표시해 주면 보는 스캔하는 분들이 조금 혼동되지 않고 중복성의 스캔을 하지 않고 쉽게 현재 이미지 텍스트의 문구를 보고 스캔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문구 삽입에서 가보면 글꼴이 하나, 둘, 셋, 넷, 5개 글꼴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 교수님들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주로 나눔 손글씨 붓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QR코드 뭐 연습이다 라고 적거나, 아니면 QR코드 연습으로 뭐 적어도 되겠죠. 아니면 저의 닉네임인 미남 교수 라고도 해도 되겠고요. 총 11자 글자를 밑에 문구 삽입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문구 삽입도 하단에 놓을 수도 있고 상단에 놓을 수도 있고요. 주로 가급적이면 굳이 놓는다고 한다면 이 하단이 좋은데, 혹시 지면 관계나 어떤 이치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교수님들이 선택적으로 상단에 놓을 건지 하단에 놓을 건지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정보 입력, 그리고 추가 옵션, 그리고 이제 이치 선택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QR코드를 비공개로 할 거냐, 공개 코드로 내볼 거냐, 외부 코드 수집으로 이제 허용해 줄 거냐, 이건 교수님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기본 정보 입력, 추가 옵션, 이치 선택이 끝나면 이 다음 단계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눌러 가보면 두 번째 추가 정보 입력이 되겠죠. 추가 정보 입력에는 원하는 정보 담기 코너가 하나 있고요. 우측에 보면 링크로 바로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로 바로 이동 가보면 여기서 웹 주소인 URL을 입력해서 직접 연동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이버에 이제 통합 검색 결과, 만약에 네이버에서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혹시 이남 교수가 검색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남 교수도 되겠고요. 아니면 URL 이남 교수의 치과 기공 놀이터라고 하는 카페의 주소를 입력을 해줘도 되겠고요. 먼저 이 원하는 정보 담기에 하나가 있고 링크로 바로 이동,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정보 담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원하는 정보 담기를 가보면 이제 순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 변경은 이제 이 소개글을 링크를 올려도 되고요. 이미지를 위로 올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요. 여기에 스킨 적용은 스킨의 색깔도 임의적으로 우리가 좀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진행을 해 볼까요? 첫 번째 원하는 정보 담기에서의 링크입니다. 링크 URL은 총 몇 개까지로 되어 있죠? 입력이 5개까지 되어 있죠. 자, 추가를 눌러보면 되겠죠. 자, 추가를 눌러보는데요. 조금 다시 취소하고, 아까 스킨 설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QR코드 연습합니다 돼 있고, 링크 URL은 5개까지인데, 자,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우리 한글에 URL의 주소를 이남 교수의 치기공 놀이터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놀이터의 URL을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추가로 눌러주고 총 몇 개가 될 수 있다고요? 총 링크 URL은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적으로 하나만 입력을 먼저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 글은 총 250자의 이 한정 글자 수에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잠깐 소개고 넣는다고 가정하면 신흥대학교 치기공과 이남 교수 신종우입니다. 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치면 현재 이 22자를 쳤고요. 자, 나머지 글자 수가 250자에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죠. 교수님들에게 좀 더 한 번 더 글자를 입력을 해 볼까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신종우 드림. 이렇게 해서 총 250자까지 소개글로 입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는 선택을 하면 자, 여기에 이제 네이버에 이제 포토 업로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N드라이브에 우리가 클라우딩 해 놨다라고 한다면 N드라이브에 이 클라우딩 사진을 우리가 추가로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 교수님이 직접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진 추가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사진 추가해서 이제 여러분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사진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제가 올 겨울에 잠시 일본 치과 연수를 갔던 길에 이제 오사카 성에 들렀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자 열기 위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총 사진이 몇 장 정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죠. 자, 보면 자,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데요.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예, 용량이 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 두세 장만 올라가면 시간 관계상 잠깐 중단을 하겠습니다. 자, 2장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총 몇 개까지 한 번에 이미지를 올릴 수가 있죠? 총 20장의 사진을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추가를 해 볼까요? 자, 용량이 조금 적은 사진으로 제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국 북경 덴탈소에 갔는데요. 자, 북경 덴탈소에서 찍었던 사진들 몇 가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2장이 추가적으로 올라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용량이 너무 커서 그러네요. 자, 여기서 그냥 취소를 누르고, 자, 2장에서 총 몇 컷을 올릴 수 있다고요? 한 번에 이제 20장에 20장의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20장만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올리는데 20장입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미지 추가하기 그래서 또다시 N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여러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사진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자, 이미지 QR 쪽에서 혹시 뭐 몇 가지 사진들을 선택을 한번 해보고요. 자, 역시 여기서도 지금 20 커트까지 올릴 수가 있죠. 20장까지 커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려주고요. 여기서 교수님들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사진이 이제 5컷이 올라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자,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여기 지우라고 하는 사진이 있죠. 후에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난 다음에 수정 보완할 때 불필요한 사진이다라고 하면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X자 부분이 보면 하나 없애볼까요? 자, 없애면 이미지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삭제할까요? 그럼 다 한 번에 삭제도 되겠고요. 자, 이건 이미지 첨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 이 동영상 부분입니다. 자, 동영상은 역시 파일 올리기가 있고 링크 걸기가 있습니다. 이 파일 올리기와 링크 걸기는 뭘까요? 파일 올리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사진을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올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링크 걸기는 유튜브에 지금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상의 자료들의 URL을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 올리기를 선택을 해보면 파일 찾기가 나오는데요. 파일을 찾으면 그냥 올릴까요? 아니면 편집하여 올릴까요? 나옵니다. 자, 파일 찾기 하나 간단히 보면 저의 미남 스타일을 하나 파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올리면 어떻습니까? 전혀 편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제공해주는 그 영상 파일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냥 한번 올려볼까요? 자, 이렇게 업로드 되고 있죠? 쭉 100% 업로드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 취소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찾기에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올리지 않고 편집하여 올리면 이 부분은 지금 업로드가 안 되네요. 자, 우선 그냥 올리기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냥 올리면 자, 이제 업로드 쭉 순서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링크 걸기를 한번 말씀드리면 링크 걸기는 이제 URL을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유튜브에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올려놓았던 동영상의 링크 URL이나 또는 기타 뭐 좋은 음악이라든지 기타 여러 교수님들이 선택할 수가 있겠죠. 저는 현재 유튜브에 저의 이 학습 자료에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에 동영상 부분을 좀 말씀을 기양 이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유튜브의 동영상 참 여기 저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의 동영상 가보면 이제 동영상 관리자 부분에서의 저희 미남 교수의 동영상 업로드 총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올린 동영상은 1101개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자, 며칠 전에 저의 강의, 저는 항상 모든 강의를 직접 찍어서 그 즉시 다시 한번 여러 번 복습할 수 있도록 올려주기도 하고요. 미리 다음 주 강의를 미리 선행으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링크 걸고 링크 되어진 이 동영상 선행 학습을 카카오톡에 로 보내주면
다음 주 본 수업에서의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이 선행의 학습으로도 이용합니다. 저의 강의 이 동영상에 하나 동영상을 선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 들어가 보면 밑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정보가 있고요. 공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수님들 어떻습니까? 교수님들이 선택한 현재 이 동영상, 이 동영상에 정보 공유가 있는데요. 이 공유를 눌러주면 현재 이 저의 동영상의 URL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걸 그대로 마우스로 복사를 해 오고요. 자, 복사를 해와서 여기에 URL을 붙여넣기 하고 링크 걸기를 해주면, 자, 여기에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 하나 링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동영상 추가하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링크 되어져 있는 이 동영상을 상당한 많은 양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은 이미지와 이 동영상 참 엄청난 자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직 제한의 이미지의 수와 동영상의 이 용량의 제한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그냥 마음 놓고 QR코드 하나에 생성할 때 교수님들이 원하고 교수님들이 넣고자 하는 이미지와 동영상, 특히 동영상에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이 동영상 링크는 지적재산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링크로 걸기 때문에요.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도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도는 교수님들이 이제 다양한 활용 방법에서 만약에 뭐 청첩장이다 아니면 무슨 이제 학술의 장소를 안내할 때, 또는 여러 교수님들의 학교를 제가 방문하고자 할 때 교수님이 어느 건물에 계시는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여기에 지도에다가 첨부해 주면 되겠죠. 저희 신흥대학교 교수님들, 저희 신흥대학이 어디 있는지 잘 아시나요? 저희 신흥대학교는 서울의 도봉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강북 쪽에 있습니다. 강북 도봉산 자락에 서울과 의정부 경계 라인에 있는 1호선의 망월사역 앞에 있습니다. 자, 신흥대학교 검색을 해보면, 자, 신흥대학교가 나오죠. 자, 신흥대학교 어디냐 이 말입니다. 저는 신흥대학교 현재 이 공학관에 저희 치기공과가 있습니다. 자, 신흥대학교 공학관을 누르니까 자,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에 확인 누르면 이제 교수님들이 혹시 이 미남 교수 저를 신흥대학에 혹시 만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QR코드에 지도 보시고 신종우 교수가 어느 건물에 있는지 쉽게 알고 찾아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연락처입니다. 연락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개인 정보 수집 동의 부분을 이제 동의를 눌러주고요. 다음을 눌러주면 사진 등록도 됩니다. 사진 등록에 여러 교수님들 특히 사진 올려주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조금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셜에서의 최소의 에티켓은 본인 신상에서의 본인 이미지는 반드시 제일 뽀삽 처리가 된 잘된 아주 이쁜 멋진 사진을 꼭 올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진 등록했고, 그리고 인적을 적으면 되겠죠. 핸드폰 번호 010-2356-9697. 저 연구실은 031-870-3423. 자, 팩스 번호는 031-870-3429. 자, 이메일은 덴탈
여러 이메일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이메일을 attachments attachment s 그리고 한메일.net으로 하겠고요. 홈페이지는 저의 미남교수 치기공 놀이터를 mi남스 net. 사실은 이 미남스 net라고 하는 이 홈피의 이 주소는 사실은 네이버 카페입니다. 근데 네이버 카페에 이 주소를 다 쓰면 굉장히 길고 카페 냄새가 나서 저는 사실 미남스 net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5,000원 정도의 이 도메인비를 주고 쓰기 때문에 사실 카페지만 저의 이력서라 저의 명함이라든지 기타 저를 좀 알리고자 하는 부분에 저는 간단히 카페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 카페의 이 홈피는 간단히 미남스 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는 신흥대학교고요. 뭐 계속 우편이고 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신흥대학교 실지는 의정부시죠. 의정부시 호원동 117번지 됐고요. 저희 대학이 이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2014년도 3월 개교로 이제 신흥대학이 신한대학교로 교명이 이제 변경이 돼서 정식 4년제 종합대학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만나 뵙고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모도 이제 50자입니다. 저의 소개 부분에서의 50자 정도로 쓰면 되겠고요. 총 이제 확인 눌러주면 자 보시면 원하는 정보 담기의 QR코드 제목 그리고 추가 URL 5개 몇 가지 할 수 있죠. 학교 홈피나 우리 교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의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그 다음에 카페 URL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소개글 250자 그리고 이미지 한 번 올리는데 20커트 계속적으로 추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올릴 때 이 동영상도 어떻습니까? 이 이미지는 엔드라이브에 우리가 업로드 되어진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을 갖다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진을 직접 올릴 수도 있고 동영상 역시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이 동영상을 직접 올릴 수도 있고 좀 수고스럽겠지만 교수님들이 유튜브에 링크 올려놓고 링크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계속적으로 동영상 추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도 그리고 이제 개인 여러 가지 이제 신상에 관계된 프로필을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미리 보기 할 수도 있고 임시 저장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자 작성 완료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더 추가하는 말씀은 뭡니까? 여기서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만약에 URA의 이 부분을 어떻습니까? 이미지를 바꿔도 되겠고요.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선택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의 프로필을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이 순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고요. 스킨 적용도 여러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고요. 자, 최종 끝나면 작성 완료를 누르면 자, 이제 여태까지 교수님들이 제작을 했던 이 부분이 다 이제 완료가 됩니다.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미리 보기 누르면 자, 여태까지 교수님들이 만들었던 현재 QR코드 내용이 다 보입니다. 저는 특히 매년 학생들을 새롭게 만나는 첫날에 QR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생성하는지를 먼저 학습을 해주고 그 다음 시간까지 이 QR코드로 본인의 이력이나 본인 소개를 이 QR코드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달라고 합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재밌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해 놓은 QR코드를 어떻습니까?
좀 어느 사진이 더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고요. 어느 부분이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다시 어떻습니까? 내 코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수정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내 코드 관리 가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QR코드 연습합니다.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수정을 눌러주면 어떻습니까? 제목도 좀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테두리도 다시 설정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 밑에 지금 이 문구 삽입도 미남 교수의 QR 또 뭐 바꿀 수도 있죠. 네. 마음대로 이렇게 테두리 컬러 스킨 선택을 다시 이미 제작을 해 놓았지만 다시 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참으로 신기할 겁니다. 자, 저는 원래 상태로 가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면 총 QR코드는 몇 가지 코너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랬죠. 원하는 정보 담기가 할 수 있고 링크로 바로 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여태까지 제가 담았던 정보는 무시하고 링크로 바로 이동으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서 URL을 저의 카페 미남수 넷으로 넣고 나서 작성 완료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겠고요. 작성 완료를 누르면 조금 전에 저의 개인 신상했던 부분은 다 지워지고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자, 그 부분은 수정해서 다 삭제가 되어지고 저의 카페로 직접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의 카페로 직접 연결이 되죠. 자, 현재 저의 카페로 연동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게 아니고 좀 더 다른 검색으로 이용을 해 보겠다 라고 한다면 다시 수정을 누르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동일하게 둔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서 링크로 바로 이동해서 그냥 검색을 눌러주면 되겠죠.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로 링크 걸기해서 여기에 미남 교수가 과연 누군지 혹시 궁금하다. 뭐 QR코드가 뭔지 궁금하다 라고 한다면 미남 교수 치고 다시 작성 완료를 눌러보면 자, 완성이 됐죠? 미루보기 눌러볼까요? 그러면 네이버에 미남 교수가 쫙 뜨겠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이 정도 검색에서만 연동을 해줘도 학생들이 미남 교수 치기고 놀이터도 있네? 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저의 미남 교수의 치기공 놀이터입니다. 놀이터에 이제 초대가 되었고요. 자, 이 부분도 검색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이제 나갔네요. 다시 한번 들어와서 마무리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 연습합니다 라는 이제 선행 QR코드 학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정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코드 인쇄가 있습니다. 실제 인쇄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사이즈가 규격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규격을 큰 걸로 받고 줄이는 것은 스캔에 문제가 없지만 적은 규격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크게 하면 이미지가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규격이 큰 것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저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이제 확장자가 JPG, GIF, 그 다음에 TIF, EPS 인쇄 출력용 역시 여기도 선택하는 범위에 따라서 규격이 사이즈가 이제 제공이 되어 있겠죠. 자, JPG로 만약에
선택을 한다 라고 한다면, 자, JPG 선택을 하고, 자, 이제 저장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미남 교수의 QR이 이미지로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이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제목을 QR 연습합니다 를 제목으로 정해주면,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어떤 그 폴더에 저장이 완료가 되어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자, 코드 내보내기는 메일로 보내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담기가 되어 있고,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일로 한번 보내보면, 자, 메일에 여러 가지 보내는 사람, 제목 다, 저의 컴퓨터가 약간 지금 조금 깨져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메일로 보내기가 여기에 여러 교수님들의 메일로, 또는 보내는 사람의 메일에 주소로 하면 이제 QR코드가 생성이 돼서 나오죠. 자, 여기에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블로그에 담기, 휴대폰으로 전송을 누르면, 자, 보면 여기에 휴대폰에, 만약에 미남 교수의 휴대폰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010-2356-9697, 자, 입력해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제 보내기를 누르면 되겠죠. 자, 보면 전송은 무료라고 하는데요. 단 한 달에 30건까지만 발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건 이상은 이제 데이터가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교수님들 숙지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저의 핸드폰으로 현재 QR코드를 보내서 저의 그 메시지로 도착이 되어지면, 저는 그 메시지에 온 이 QR코드의 이 URL을 복사해서 카톡으로, 학생들의 단체 카톡으로 올려주면, 현재 QR코드에 넣은 이 동영상의 자료가 학생들의 단체 카톡으로 한 번에 올라가서 전체의 학생이 학습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보내기 누르면, 자, 현재 전송에 성공하였습니다. 남은 발송 가능 건수 28건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저의 스마트폰에 진동 소리가 났죠? 저에게 진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코드 URL가 있고요. 그리고 HTML 정보, 이 소스 코드가 있죠? 소스 코드. 자, 보면, 자, 이 소스 코드를 혹시 이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블로그나 카페에 링크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대로 복사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저의 카페에 연동을 해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 교수 카페에 가서요. 자, 쭉 내려가 보시면 스마트 교수법에 스마트 미디어 실습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미디어 실습이 아니고요. QR코드 학습자라니까 스마트 미디어 자료 부분에 코너로 가서 글쓰기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HTML 여기 박스가 있죠. 박스를 표시해 주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붙여주고 다시 HTML 풀어주면 미남 교수의 이 QR이 이미지가
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QR코드 연습합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 카페에 갖다 붙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카페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멤버 공개할 거냐 전체 공개할 거냐 다 하시고, 여기에 이제 알림이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 답글과 덧글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합니다. 그래서 알림이 설정을 해주면 휴대폰 인증하고요. 눌러주면 이제 자,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학생들이 이제 제가 올려놓은 이 부분에 민환교수 블로그를 보고 뭐 교수님 이 부분이 뭐 궁금합니다 한다든가, 또는 교수님 자료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해서 이 댓글을 입력하면 이 댓글이 저의 핸드폰 스마트폰에 문자 메시지로 그냥 연락이 됩니다. 그럼 저는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해주면 다시 우리 학생한테 입력이 돼서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의 실시간의 학습 자료의 피드백으로 학생들과 이 학습의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 교수님들 이 QR코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한 부분 살펴보았고요. 지금 보면 상세 보기 가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현재 4번 들어온 것이 보이죠? 총 조회수 4번, 방문자 수는 1사람.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QR코드 URA는, 그럼 URA도 한번 카페에 가서 한번 붙여볼까요? 자, 어떻게 붙이는지. 자, 복사하고, 자, 여기에 수정해서 붙여넣기. 자, URI 붙었죠? 여기에서 다시 확인 누르면 여기 URL을 키면 다시 이렇게 연동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 보면 HTML 정보에 복사했고요. 총 확인했습니다. 자, 교수님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QR코드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QR코드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활용 방법 중에서 특히 저는 모든 이 저서에 또는 기타 다양한 이 학습법의 QR코드를 너무나 기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 교수님들 이번에 QR코드, 특히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뭐 모든 부분의 활용의 범위가 너무 좋습니다. 가족들하고 써도 좋겠고요. 자, 이 범위 오늘 간단하게 QR코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살펴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QR코드는 이 QR코드 생성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수님들이 만들고자 제작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내 코드 관리는 여태까지 교수님들이 코드 생성을 해서 이제 이 코드 생성되어진 이 교수님의 QR코드가 총 관리되어지는 이 지금 코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간단히 교수님들에게 이 QR코드의 활용 범위를 먼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교수님들 저 강의 한번 듣고요. 실제 네이버나 다음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네이버를 먼저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네이버가 조금 용량이 좋고 좀 사용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자, 한번 사용해 보고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수장에서 만나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시간에 조금 촉박함에 없이 다양한 어떤 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선에서 먼저 이 QR코드 활용의 전 과정을 먼저 한번 이렇게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교수님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미 또 다 잘 알고 계시는 교수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 QR코드 활용법에 대해서 올리고요. 내일 계속적으로 또 모레 추가적으로 학습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것들만 먼저 선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하고요. 잘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환 교수 신종호 드립니다.